제 직장 동료 중에 박대리라고 있습니다. 박대리는 작년 초에 중국 2차 전지 주식에 크게 물렸습니다. 당시 중국 경제가 다시 살아난다는 뉴스만 믿고 전 재산을 넣었죠.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계좌가 반토막이 나는 걸 보면서 박대리는 다짐했습니다. 다시는 중국 주식 쳐다보지도 않겠다고 말이죠. 그런데 요즘 박대리가 점심시간마다 유튜브로 로봇 영상을 봅니다. 중국에서 만든 2천만 원짜리 휴머노이드 로봇 영상입니다. 박대리가 저한테 묻더군요. 중국 경제 끝난 줄 알았는데 로봇 만드는 솜씨가 왜 이렇게 무섭냐고요. 성장률은 35년 만에 최저라는데 도대체 중국 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단순히 위기라고 치부하기엔 박대리의 눈빛이 다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는 안전하신가요? 박대리처럼 뉴스 겉면만 보고 기회를 놓치거나 함정에 빠져 있진 않으신가요? 오늘 그 비밀을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불과 10년 전만 해도 중국은 정말 무서운 기세였습니다. 매년 10% 넘는 성장률을 기록하며 세계 경제의 엔진으로 불렸죠. 당시 중국은 전 세계 고속철도의 절반 이상을 단숨에 깔아버렸습니다. 알리바바의 마윈이 전 세계를 누비며 금융혁신을 외치던 시절입니다. 아이폰도 테슬라도 중국 공장이 없으면 안 된다고 줄을 섰습니다. 미국조차 중국의 눈치를 보며 투자를 구걸하던 황금기였습니다. 돈을 찍어내듯 아파트를 짓고 다리를 놓으면 경제가 저절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중국 정부가 올해 성장률 목표를 5% 내외로 잡았습니다. 전문가들은 실제 4%대 방어도 버거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35년 만에 가장 낮은 숫자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비슷한 길을 걸었습니다. 고속 성장기를 지나 선진국 문턱에서 성장통을 겪었죠. 중국도 지금 그 문턱에 서 있습니다. 경제학에서는 이걸 중등소득 함정이라고 부릅니다. 적당히 벌게 됐지만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한 기술력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멈추면 브라질이나 아르헨티나처럼 주저앉게 됩니다. 브라질은 원자재 수출에만 의존하다가 제조업 혁신의 기회를 놓쳤습니다. 결국 소득은 제자리 걸음이고 범죄와 부패만 늘어났습니다. 아르헨티나는 포퓰리즘 정책으로 빚더미에 올라 국가 부도 위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한때 세계 5대 부국이었던 나라가 지금은 초인플레이션의 허덕입니다. 중국은 지금 이 무시무시한 늪을 뛰어넘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중국이 내세운 비장의 카드는 신질 생산력입니다.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운동을 처음 시작한 사람이 무거운 덤벨만 많이 드는 게 과거의 중국입니다. 일단 양으로 승부하며 몸집을 키우던 시기였죠. 하지만 이제는 무게보다 정확한 자세와 근육의 효율에 집중하는 단계입니다. 이게 바로 신질 생산력입니다. 뷔페 식당이 질 낮은 음식을 잔뜩 내놓다가 미슐랭 주방을 차리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조리 공장에서 벗어나 인공지능과 첨단 로봇을 직접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노동력과 토지 대신 데이터와 기술 혁신을 핵심 동력으로 삼습니다. 경제 성장 모델을 뿌리부터 바꾸겠다는 거대한 실험입니다. 숫자가 낮아졌다고 비웃을 때가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체중을 줄이고 근육을 키우는 중입니다. 실제로 중국 테크 기업들의 기세가 무섭습니다. 휴머노이드 로봇 분야를 한번 보시죠. 미국에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아틀라스가 있습니다. 성능은 압도적이지만 한 대 가격이 5억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중국의 유니트리가 만든 지원 로봇은 얼마일까요? 단돈 2,100만 원입니다. 아틀라스 가격의 4% 수준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로봇이 권투도 하고 스피드 워킹도 합니다. 부품 국산화율은 이미 90%를 넘겼습니다. 중국 전역에 로봇공학 전공이 설치된 대학만 399개입니다. 엄청난 인재들이 저렴한 가격을 무기로 시장을 공습하고 있습니다. 정밀도는 미국보다 떨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중국은 수만 대의 로봇을 시장에 뿌려 데이터를 수집합니다. 실패 데이터를 먹고 자란 AI는 상상보다 빠르게 똑똑해집니다. 이게 바로 중국이 노리는 파괴적 혁신입니다. 하늘길도 예외는 아닙니다. 중국은 지금 저공경제라는 새로운 시장을 열고 있습니다. 드론이 짜장면을 배달하고 사람이 드론 택시를 타고 출근합니다. 영화 속 이야기가 아니라 선전이나 광저우에선 이미 벌어지는 일입니다. 메이트앤 같은 기업은 전국 범위 드론 운영면허까지 땄습니다. 도로가 막혀 40분 걸릴 거리를 드론은 10분 만에 주파합니다. 선전시는 버스 정류장처럼 드론 이착륙장을 1200개 넘게 짓고 있습니다. 하늘에 도로를 먼저 깔아버린 셈입니다. 샤오펜 같은 자동차 회사는 아예 비행자동차 양상 공장을 세웠습니다. 2026년부터 일반 고객에게 인도될 예정입니다. 이 시장 규모만 18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통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시장에서 밀렸던 중국입니다. 이제는 하늘 위에서 새로운 표준을 만들려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반론도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처참합니다. 중국인 자산의 70%가 부동산에 묶여 있는데 그 근간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세계 최대 부동산 업체였던 헝다가 파산 위기에 몰리며 공사가 멈췄습니다. 돈은 다 냈는데 집은 짓다만 란웨이로우 아파트가 전국에 널려 있습니다. 집값은 계속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으니 내수 소비가 살아날 리 없습니다. 지방정부 부채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습니다. 여기에 미국의 기술 봉쇄는 중국의 목을 조르고 있습니다. 네덜란드 ASML의 최신 노광 장비는 중국 반입이 아예 금지됐습니다. 엔비디아의 최신 AI 칩 역시 중국 수출길이 막혀버렸습니다. 첨단 반도체가 없으면 로봇도 AI도 결국 깡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은 반도체 자립을 외치지만 핵심 기술 격차는 여전히 큽니다. 이런 상황에서 신질 생산력이 가능하냐는 비판이 쏟아집니다. 하지만 우리는 냉정해져야 합니다. 중국 경제의 위기 요인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동시에 그들이 바꾸려는 산업구조의 파괴력도 실제합니다. 위기에만 매몰되면 중국이 새로 만드는 생태계를 놓치게 됩니다. 중국은 지금 양적 성장을 포기하고 질적 성장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이건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발버둥입니다. 그 발버둥 끝에 탄생할 결과물들이 우리 계좌에 어떤 영향을 줄지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디에 투자해야 할까요? 중국 로봇이 전 세계에 팔리기 시작하면 누가 가장 돈을 벌까요? 로봇에 들어가는 정밀 센서와 감속기 분야를 주목해야 합니다. 중국이 국산화를 서두르고 있지만 핵심 기술은 여전히 격차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 중에서도 이 분야에 강점이 있는 곳들이 많습니다. 또 저공 경제가 활성화되면 배터리 수요는 폭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늘을 날려면 가볍고 에너지가 밀도 높은 고급 배터리가 필수입니다. 중국 저가 로봇 공세에 맞서 프리미엄 시장을 지키는 기업들도 기회입니다. 반도체 장비나 AI 소프트웨어 분야에서도 새로운 공급망이 형성될 것입니다. 단순히 중국 주식을 사는 것만이 방법은 아닙니다. 중국의 산업 구조 변화로 이득을 볼 수 있는 국내 수혜주를 찾아야 합니다. 그들이 노리는 표준이 무엇인지 정확히 읽어내야 합니다. 결국 중국의 35년 만의 최저 성장률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숫자가 낮아진 건 맞지만 그 안에 에너지는 첨단 산업으로 쏠리고 있습니다. 박대리처럼 겉으로 드러난 숫자만 보고 일희일비하지 마세요. 중국이 중등소득 함정을 탈출하기 위해 뿌리는 1,000조 원의 돈을 추적하세요.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보면 다음 상승장이 보일 겁니다. 신질 생산력이라는 낯선 단어 속에 여러분의 다음 투자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변화의 파도를 타지 못하면 휩쓸려 갈 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다룬 중국의 반격 카드를 여러분의 자산 포트폴리오에 대입해보세요. 시장은 아는 만큼만 보이고 아는 만큼만 수익을 줍니다. 준비된 투자자에게 중국의 변화는 거대한 금광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언제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계좌를 지키는 데 도움되셨다면 돈 키울 때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